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냐, 체포 불응 확인이냐. 자, 이 뜨거운 논란 속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집행 당시 CCTV 이게 의원들에게 먼저 공개가 됐습니다.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했으나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궤변에 따라서 사실상 실패를 했습니다. 출정 과장이 옷을 입고 나와라 라고 하니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냐 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담희 기자,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가서 CCTV를 직접 열람을 한 거예요. 근데 앞서 들어보면은 한때 대통령이셨던 분이 그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구치소 관계자가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전제는 방금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CCTV 현장 검증을 하는 것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본 것들 위주로 주장이 전해진다는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본 것에 따르면은 그 구치소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정말 내가 이렇게 거부하는데도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 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해서 결국 영장 집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1차 집행이 1일 날, 지난달 1일, 그리고 2차 집행이 지난달 7일이었는데 네. 모두 속옷 차림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체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반발을 했다. 또 구치소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반말을 했다. 네. 이런 정황들까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실패로 끝났던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이거를 CCTV를 모두 보고 돌아왔다는 건데, 자, 민주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요,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1차 집행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하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8월 7일의 2차 집행의 경우에는 이미 속옷 차림으로 다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당시 특검이 브리핑했던 상황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1차 집행 때와 2차 집행 때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차 네. 집행 때는 일단 속옷 차림이었는데 누워서 집행을 거부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2차 집행 때는 저희가 뭐 의자에 계속 앉아 있다가 이동하면서 굉장히 넘어졌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김용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은 2차 집행 때는 집행을 시도하려고 할 때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추가로 저희가 또 전해들은 얘기는 최순실 씨 사례도 얘기하면서 최순실과 내 사례는 다르다. 내 몸에 손대지 말라. 이런 얘기도 그 집행을 거부하면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고 있고요. 네. 성경으로 보이는 또 책도 읽고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1차 집행 때는 특검이 먼저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2차 집행 때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다칠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서 당시 변호인은 이렇게 반발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시니까 의자 자체를 들고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빼졌고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팔을 너무나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팔이 빠질 것 같다고 좀 제발 좀 놔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리 꼬고 앉아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 수준의 물리력 행사만 있었을 뿐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고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댁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변호인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땅바닥에 떨어졌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김 의원은 그럼 이게 주장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영상을 보고 얘기하는 것처럼 양측의 말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네. 바로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로 보여질 법한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느냐 이 부분 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애초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얘기로는 앉아있는 의자째로 들어올리다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10명이 넘는 젊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팔을 잡아당기는 등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영상을 확인한 김용민 의원 얘기에 예. 따르면 앉아있던 의자를 끌어당긴 수준이고 오히려 집행에 응하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땅바닥으로 스스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 네. 그리고 집행불능으로 최종적으로 처리가 되니까 혼자 일어나서 변호인 측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만약에 오늘 나온 얘기가 영상의 진실이라면 이 부분은 체포영장의 집행이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물리력의 행사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영상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이 아예 그럼 180도 다른 거잖아요. 혹시 이 법사위가 열람한 CCTV를 공개할 수는 없나요? 법사위가 열람한 CCTV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사실 법사위 측에서도 지금 피감 기관이 구치소기 때문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그 권한의 행사로서 확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원칙적으로 피감 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사생활의 침해 소지가 있다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협조를 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국민들에게 공개를 한다고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CCTV 열람 후에도 논란은 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CCTV를 공개하자고요. 변호인단은 지난번 집행과 오늘 있었던 불법 집행에 대해서 CCTV와 바디캠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해둔 상태입니다. 허 변호사님,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자 오늘 이 CCTV 열람은 또 불법이라고 반발을 해요. 왜 그런 거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자신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네. 사생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 어떤 법적인 절차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받겠다, 자료를 확인하겠다 정도는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피감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자료 공개는 구치소 측에서 제출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피감기관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한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만약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정보 공개 청구했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아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고발 절차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관련 상황은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